모토로라가 강자였습니다. 그러나 풀터치 스마트폰이 등장하자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후 화면이 커지고 베젤이 사라지고 카메라가 늘어나며 스마트폰은 계속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삼성은 갤럭시 폴드를 통해 접는 스마트폰이라는 시장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200만 원이 넘는 접는 폰을 사겠느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 의심을 7년 넘게 버티며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접는 폰 다음에는 누가 먼저 새로운 형태를 열 것인가? 삼성은 그 답을 슬라이더블에서 찾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슬라이더블을 말하는 이유는 폴더블 시장이 이미 안전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폴더블은 더 이상 삼성 혼자만의 무대가 아닙니다. 화웨이, 오포, 아너, 모토로라 같은 업체들이 각자 다른 형태의 접는 폰을 내놓으며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은 가격과 내수 시장을 무기로 빠르게 물량을 키웠습니다. 로이터는 삼성의 트라이폴드 공개 당시 중국 화웨이가 이미 3단 접이식 폰을 먼저 출시했고 애플도 첫 폴더블 진입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카운터포인트는 폴더블 폰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직 2027년까지도 3% 미만에 머물 것으로 봤지만 2026년과 2027년에는 30%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폴더블은 아직 작지만 전략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비중은 작아도 가격이 높고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리며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장이 커질수록 경쟁자도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폴더블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삼성의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업체들이 따라왔고 애플까지 들어오면 폴더블은 더 이상 새로운 시장이 아니라 치열한 프리미엄 전쟁터가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삼성은 한 단계 더 앞을 보려 합니다. 중국이 폴더블을 따라잡는 동안 삼성은 슬라이더블이라는 다음 폼팩터로 새 판을 짜려는 겁니다. 삼성이 보여준 슬라이더블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접지 않고 화면을 밀어서 늘립니다. 폴더블은 화면을 접기 때문에 가운데 주름이 생깁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접히는 구조가 있는 한 흔적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또 두 겹으로 접히기 때문에 두께와 무게에서도 부담이 생깁니다. 반면 슬라이더블은 화면 일부가 기기 안쪽에 말려 있다가 필요할 때 위나 옆으로 밀려 나오는 구조입니다. 접히는 힌지가 없고 접힘선이 없기 때문에 주름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더블은 폴더블의 개선판이라기보다 폴더블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MWC 2026에서 모바일 슬리더블 콘셉트를 선보였습니다. 안드로이드 오서리티는 이 콘셉트가 5.1인치 16대구 화면에서 시작해 완전히 펼치면 6.7인치 22대구 화면으로 늘어나며 해상도는 1080제기 2640 픽셀 밀도는 426ppi라고 전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제품이 당장 출시되는 완성품이 아니라 개발 중인 전시 콘셉트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삼성은 아직 완성품을 판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에 신호를 보낸 겁니다. 접는 화면, 다음에 밀려 나오는 화면이 있고 그 기술을 한국이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중요한 이유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미 롤러블 OLED를 상용 제품에 넣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2025년 4월부터 세계 최초의 노트북용 롤러블 OLED 양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했고 이 패널은 레노버 팅북 플러스 극 6 롤레블에 적용됐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 노트북은 화면이 접혀 있을 때 14인치 펼쳐지면 16.7인치로 확장되며 화면 비율도 5대4에서 8대9로 바뀝니다. 즉, 롤러블은 단순한 쇼가 아니라 이미 노트북 분야에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간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남아있지만 기술의 출발선 자체는 이미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슬라이더블 폰의 핵심은 스마트폰 조립만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디스플레이입니다. 화면이 말렸다 펴질 때 픽셀이 깨지지 않아야 하고 색이 변하지 않아야 하며 수천 번 움직여도 표면 품질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계를 잘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OLED 소재 방막 봉지 회로 터치, 센서 구동 알고리즘, 내구성 테스트가 모두 합쳐진 문제입니다. 삼성은 폴더블을 7년 넘게 만들면서 바로 이 생태계를 쌓았습니다. 힌지 초방막 유리보호, 필름 패널 구동 기술, 앱 최적화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축적됐습니다. 그 경험이 슬라이더블의 미천이 됩니다.
그러나 슬라이더블이 곧바로 폴더블을 완전히 대체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에는 항상 대가가 있습니다. 접는 폰에는 주름과 두께라는 문제가 있고, 미는 폰에는 모터와 레일 내부 공간, 방수먼지 내구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화면을 밀어내는 구조가 들어가면 배터리 공간이 줄어들 수 있고, 내부 부품이 복잡해질수록 고장 위험도 늘어납니다. 또 화면 크기가 실시간으로 변하면 앱도 그 변화에 맞게 자연스럽게 반응해야 합니다. 화면은 늘어났는데 앱 레이아웃이 깨진다면 소비자는 감탄이 아니라 불편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더블은 혁신이 될 수도 있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비싼 실험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LG전자는 2021년 롤러블 폰을 공개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LG는 같은 해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했고 롤러블 폰은 상용 제품으로 시장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모토로라 역시 롤러블 콘셉트를 보여줬지만 대중 제품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기술을 공개하는 것과 수백만 명이 쓰는 제품으로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삼성은 그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 1세대 때도 초기 품질 논란을 겪었고 그 이후 수년 동안 힌지와 디스플레이를 개선해야 했습니다. 슬라이더블은 그보다 더 높은 완성도가 요구됩니다. 삼성의 전략을 이해하려면 트라이폴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삼성은 2025년 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공개했습니다. 삼성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 제품은 두 번 접히는 10인치 메인 화면을 가진 기기로 닫으면 6.5인치 스마트폰처럼 쓰고 펼치면 3개의 6.5인치 스마트폰을 나란히 놓은 듯한 작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5600 mAh 3-Cell 배터리 200메가픽셀 카메라 스냅드래곤 8 엘리트 for 갤럭시 45W 초고속 충전도 들어갔습니다. 로이터는 이 제품의 한국 가격이 약 359만 원 달러 기준 약 440달러라고 보도했습니다. 비싸지만 삼성은 이 제품으로 주머니 속 10인치 화면에 대한 수요를 시험한 겁니다. 트라이폴드가 중요한 이유는 슬라이더블의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트라이폴드는 두 번 접어 10인치 화면을 만들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이런 제품이 등장했다는 것은 소비자와 업계가 폰 하나로 태블릿 크기, 화면을 갖는 미래를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슬라이더블은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풉니다. 두 번 접는 대신 화면을 말아서 숨겨두고 필요할 때 펼칩니다. 만약 이 방식이 충분히 얇고 튼튼하게 구현된다면 소비자는 태블릿과 폰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출근길에는 작은 폰 회의실에서는 큰 화면 이동 중에는 영상과 문서를 동시에 보는 기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존재감은 더 커집니다. 삼성전자 혼자 슬라이더블 폰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고품질 롤러블 OLED를 안정적으로 양산해야 하고 삼성전자는 그 패널을 스마트폰 구조 안에 넣어야 합니다. 중국 업체들도 새로운 폼팩터를 시도하고 있지만 고품질 롤러블 패널을 대량으로 안정 공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폴더블 패널은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롤러블은 화면이 접히는 것이 아니라 말려 들어가고 다시 펴지는 구조라 더 까다롭습니다. 바로 이 기술 장벽이 삼성에게는 기회입니다. 어려운 기술일수록 먼저 안정화한 기업이 초기 프리미엄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움직임도 삼성에게 압박이자 기회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향후 폴더블 아이폰을 약이 $500 수준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역시 삼성 트라이폴드 보도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진입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폴더블 시장 경쟁이 더 뜨거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이 폴더블에 들어온다는 것은 시장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삼성 입장에서는 폴더블에서 더 이상 혼자 앞서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애플이 폴더블에 들어오기 전에 그 다음 단계인 슬라이더블을 세계에 보여주려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애플이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폰용 OLED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오랫동안 중요한 공급자였습니다. 만약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에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을 쓴다면 삼성전자는 애플과 경쟁하면서도 삼성 디스플레이는 애플 판매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힘입니다. 단말기 시장에서는 싸워도 핵심 부품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뒤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패권은 브랜드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화면, 메모리, 카메라,
배터리 칩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얽힌 싸움입니다. 한국은 그중 디스플레이와 메모리에서 여전히 강력한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시장 전체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로이터는 2026년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1% 감소해 해당 분기 기준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인 중 하나는 메모리 칩 부족으로 인한 단말기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메모리 업체들이 AI 데이터 센터 고객을 우선하면서 소비자 전자제품용 부품 가격이 올라갔고 제조사들은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혁신적인 제품도 가격 부담이 커집니다. 슬라이더블 폰도 처음에는 매우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 시장은 대중제품이 아니라 프리미엄과 기술 과시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은 이런 어려운 길을 가려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새 스마트폰을 사도 예전만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카메라가 조금 좋아지고 칩이 빨라지고 배터리가 오래가도 감동은 줄었습니다. 이럴 때 소비자의 교체 욕구를 다시 움직이는 것은 형태의 변화입니다. 폴더블이 그랬습니다. 슬라이더블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멀쩡한 폰을 쓰던 사람이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제품, 그것이 새로운 폼팩터입니다. 삼성은 바로 그 교체 수요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슬라이더블은 단순히 화면이 커지는 기계가 아닙니다. 사용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작은 화면으로 메시지를 보고, 책상에서는 화면을 밀어 문서를 크게 띄우고, 영상 편집을 할 때는 타임라인을 더 넓게 쓰고, 화상회의 중에는 발표 자료와 채팅창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고정된 사각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화면 크기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당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은 더 이상 작은 컴퓨터가 아니라 크기가 변하는 개인용 작업 공간이 됩니다. 삼성의 슬라이더블은 바로 그 미래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하려면 세 가지 벽을 넘어야 합니다. 첫째는 내구성입니다. 소비자는 하루에도 수십 번 화면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2년, 3년 동안 그 동작이 반복되어도 화면이 깨지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는 두께와 무게입니다. 슬라이더블이 폴더블보다 얇다는 장점을 내세우려면 모터, 레일, 배터리, 카메라를 모두 넣고도 손에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화면이 늘어나는 순간 앱이 자연스럽게 적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소비자는 기술에 감탄하면서도 지갑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는 폰은 끝났다 라는 말은 제목으로는 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섬세하게 봐야 합니다. 접는 폰이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폴더블은 계속 남을 것입니다. 오히려 슬라이더블이 등장하면 폴더블은 더 낮은 가격대로 내려가며 대중화될 수 있고 슬라이더블은 그 위에 초프리미엄 시장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바형폰, 플립형 폴더블, 북형 폴더블, 트라이폴드 슬라이더블이 한동안 공존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의 전략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폼팩터의 가격표를 삼성 라인업 안에 넣는 것입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면 삼성은 다시 한번 스마트폰 시장의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국이 폴더블을 싸게 만들면 삼성은 더 어려운 슬라이더블로 올라갑니다. 애플이 폴더블에 들어오면 삼성은 이미 그 다음 실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방어가 아니라 선제 이동입니다. 삼성은 폴더블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폴더블을 대중화시키는 동시에 그 위에 슬라이더블이라는 새로운 프리미엄 시장을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스마트폰 신제품 소식이 아니라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다음 승부입니다. 누가 먼저 새로운 화면을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한국이 이 싸움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유는 완제품과 부품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화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소재, 장비 생태계가 연결됩니다. 새로운 폼팩터는 어느 한 기업의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디스플레이가 휘어져야 하고 힌지나 레일이 버텨야 하고 앱이 따라와야 하며 생산 수율이 올라가야 합니다. 한국은 폴더블을 통해 이 복잡한 생태계를 이미 한 번 경험했습니다. 슬라이더블은 그 경험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시험대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이 공개한 슬라이더블 콘셉트의 전 세계가 놀란 이유는 단순히 화면이 밀려 나와서가 아닙니다. 그 뒤에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폴더블을 따라잡고 애플이 폴더블에 들어오려는 순간
삼성은 다시 한번 그 다음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더블이 화면을 접는 혁신이었다면 슬라이더블은 화면을 숨겼다가 꺼내는 혁신입니다. 접는 폰 다음은 단순히 더 얇은 폴더블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접히지 않고도 커지는 폰 주름 없이 태블릿처럼 넓어지는 폰, 바로 그 시장에서 한국이 다시 한번 먼저 이름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은 접는 폰을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접는 폰 다음의 시대를 한국 기술로 먼저 열려는 겁니다. 폴더블을 만든 경험, 롤러블 OLED를 양산한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 트라이폴드로 확인한 10인치 수요, 애플과 중국의 압박,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의 정체가 모두 한 지점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슬라이더블 폰이 있습니다. 아직 완성품은 아닙니다. 아직 넘어야 할 기술 장벽도 큽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다음 질문은 이미 던져졌습니다. 접는 폰 다음은 무엇인가? 삼성은 그 답을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로